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다들 이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결국 국정원의 차장이었던 홍장훈, 그리고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이 두 명의 참 훌륭한 인격체죠.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 있고, 장소만 달라지면 낯빛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한국이 배출한 아마 역사상 최대의 간신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녀석 홍장훈, 곽종근 이놈들의 거짓말이 국회 가서 다루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이런 그 달라지는 간신, 정말 이 환관들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자들로 인해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내란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자들 뒤에는 박선원, 김병주, 박지원, 김병기, 정말 쓰레기가 들어도 화를 낼 만한 수준 이하의 것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앉아서 이 나라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점, 자, 이런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곧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망나니 우리법 연구의 네 마리가 과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재선인가요? 이 4인방 이 쓰레기들보다 못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속해 있다고 하는 국민의힘 여당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때는 있다다 싶어서 내각 책임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권영세, 또 뭐 원내대표라고 있는 권성동, 이자들은 모두 정말 믿어서는 안 될 정말 수준 이하의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제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에게 한미동맹을 파기하기로 약속했다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제가 또 다른 영어 버전으로 녹화를 해서 미국으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참모진들에게도 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한두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영어로 해서 또 똑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저희 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연구원 이름은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입니다. 영어로 인도 Pacific Strategy Institute.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미국의 헤리티지 같은 그런 연구소로, 혹은 허드슨 같은 연구소로, 아니면 CSIS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소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파종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거리도 창출해내고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연구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략하게나마 이 방송이 미국으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나마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우리 좌파 여러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파하지만은 아직까지 저희 방송을 몰라서 못 보던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요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저는 국가안전부 시절에 입사를 해서 국정원 시절에 퇴역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다른 곳이 아닌 교실이 아닌 연구소가 아닌 바로 현장에서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니면서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비밀 공작관입니다. 케이스 오피서였습니다. 저의 학력은 당시 국립대학교였던 국립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어서 석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동에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 통역 그리고 번역 양과를 모두 시험을 합격함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로 안전기획부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중국 지역,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자, 당연히 이 편지를 오늘 하는 방송도 미주 지역에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좋고요. 도널드 J. 트럼프와 그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도 전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은 2009년에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2009년에 당명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 당시 원장 양정철은 2019년 북경까지 찾아가 중국 공산당 당교, 공산당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이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당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당들을 모두 해산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의 기반을 둔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해체 전략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친중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게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중 언론사들에게도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도록 여론을 만들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제도는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킨 제도이며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모방하여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쌍둥이 국가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미국식 대통령 제도가 폐지되고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면 한미 동맹은 자연스럽게 무력화될 것이며 중국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이 캐나다처럼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구멍을 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체결한 업무 교류 협약은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도 없는 노예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중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미 군사 동맹을 무력화 혹은 파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 당시는 한나라당이었는데 이들이 2009년에 체결한 업무 교류 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입니다. 2009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는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 대외 연락부는요, 줄여서 중련부, 중련부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당 안에 있는 첩보 수집 공작부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1.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와 협력은 한중 관계를 더욱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양당은 자주 독립, 평등, 상호 존중, 상호 내부 업무 불간섭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류와 협력을 깊이 있게 진행해 나간다. 둘째, 2번입니다. 양당은 지도자와 정치인 간의 상호 방문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중 관계와 지역 및 국제 문제, 국정 운영 경험 등을 비롯한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셋째입니다. 3. 양당은 양당 정치인 간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를 돈독히 하며 또한 관련 기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중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본 지역에서 다자적 정당 간의 대화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네 번째입니다. 4.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한나라당의 국제업무 담당 부서와 중국 공산당의 대외 연락부의 유관 부서가 담당하며 매년 적절한 방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5.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섯 번째입니다. 6. 이 각서는 서명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각서는 2009년 11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로 작성하였다. 각 원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체결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은 2009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적 교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의 정치인, 보좌관 당직자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에 둔 강력한 친미 정당의 탄생이 꼭 필요하며 새로운 정당이 탄생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해체 전략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친미 정당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킨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한중 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들만 별도로 영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작은 정당으로 전락하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심어놓은 중국 간첩 정치인들과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문재인을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하고 미국 법정에 세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고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자금법에 의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 은행 통장을 신고만 하면 정치자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시행되면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되고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도 없게 되므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직자, 의원 보좌관 당원들과 가족들까지 금융제재를 가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무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미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한국 법무부에서 쉽게 정당 해산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1기와 2기 한중 의원연맹에 가입한 정치인들은 모두 금융제재를 가하고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등 제재를 가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내 친미 세력들을 규합하여 가칭 한미동맹당을 새롭게 만들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으면 한국 내에서 친중 친북 세력, 반미 반일 세력은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는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 대사로 중국에 오래 살다 온 인물입니다. 이미 그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액을 벌였다는 사실들이 한국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친중 인물이 아니면 대통령 후보도 될 수가 없고 정당 대표도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당을 자연스럽게 소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드렸던 한국의 정치 개혁을 대중국 해체 전략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실행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친중 반미 여론과 반트럼프 여론을 많이 만드는 미국의 CNN과 같은 언론사는 바로 JTBC와 MBC 방송들입니다. 이 두 방송국은 2025년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헬리콥터로 띄워 촬영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지역이며 주한미군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방송국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헬리콥터를 띄워서 주한미군의 시설물들까지 모두 촬영하여 방송하는 등 중국과 북한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방송국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금융 제재를 가하여 문을 닫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방송국이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한국 내의 반미 친중 세력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게 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방송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기념으로 북한 평양에서 열린 문화제를 촬영하러 간다는 목적으로 평양에 갔다가 복귀하면서 위성방송 중계 차량을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위성방송 중계 차량은 이동식 미사일 관제탑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MBC 방송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CIA가 아마도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CIA 확인해 보면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BC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장악한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의 임직원 및 기자의 대부분은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소속되어 있으며 민주노총의 지령에 충실하게 따라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MBC 방송국을 반미 카르텔로 지정하여 금융제재를 가하고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금융제재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반미 카르텔로 지정하여 금융제재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MBC 방송국,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반미 카르텔로 지정하여 금융제재를 가하게 되면 한국에서 반미 여론 및 반트럼프 여론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JTBC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홍석현 회장은 한국 내 친중 인사들을 모아서 여시제라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한국에서 친중 여론 및 반미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JTBC는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을 위기인데 최근 한국 언론에는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가 JTBC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방송국에 중국 공산당 기업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다면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JTBC를 통해 한국에서 반미 여론 및 친중 여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트럼프 여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친미 정권을 흔들어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JTBC는 중국 공산당이 접수한 방송국으로 간주하여 미국에서 금융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석현 회장의 개인 자산과 그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일보 여시제 연구원도 금융제재를 가해 한국 내에서
반미 카르텔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한국 내 반미 카르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즉각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JTBC와 MBC 방송국은 한국 내의 CNN과 같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금융 제재를 통해서 폐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우습게 보고 있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는 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송국이 폐쇄되면 중국 공산당이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끊임없이 반일 여론을 만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방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당교육문화재단입니다. 우당교육문화재단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이종찬입니다. 이종찬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을 때 북한에 비밀리에 심어놨던 휴민트 자원들이 모두 붕괴가 되었고 한국 내 수백 명, 정확하게는 580명이 대공수사관이 국정원에서 직장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친중인사, 친북인사들을 대거 국정원에 채용하여 현재 국정원이 사실상 중국과 북한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종찬입니다. 현재 이종찬은 자식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을 기념하는 기념재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할아버지를 독립운동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회영은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이 폐지되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을 주장하는 잡지였던 탈화안을 만들었을 정도로 적극적인 공산주의 활동하는 인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회영은 1928년에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중국 상해에서 만들어 본격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종찬이 운영하고 있는 우당 교육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이회영의 공산주의 활동은 모두 빠져있고 그냥 독립운동을 하였던 좋은 인물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찬의 아들 이초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친구인데 이종찬과 이초루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세하여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정부행사를 반토막 내는 등 한국 내에서 끊임없이 반일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일 정서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괴뢰 김정은이 좋아하는 내용으로서 그대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봉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당교육문화재단에 대해서 미국에서 금융제재를 가하여 폐쇄할 필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 이종찬과 그의 아들 이초루 교수에 대해 금융제재 및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통하여 한국에서 반일 정서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종찬의 며느리이자 아들 이초루 교수의 부인인 지영민은 한국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되어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종찬은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미국식 기독교를 도입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건립하고자 하자 이승만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에 건립이 되면 한국에서 친중, 친북 인사들이 지난 70년 동안 했었던 모든 거짓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식 대통령제도, 기독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어떻게 한미동맹이 체결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한미동맹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휘하였던 6.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300만 명이 침략한 것도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되고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게 되므로 한국 내에서 친중 인사와 친북 인사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비난하면서 반일 정서를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 단체만 즉각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도 한국 내에서 반일 여론을 만드는 많은 단체들이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소련을 위해서 일본과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독립 이후에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독립운동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그의 자손들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 반미정서, 반일정서를 만들고 한밀 군사협력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회영이 공산주의 활동을 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국 내 독립운동가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들을 연구할 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밑에다가 앞으로 한국 정부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를 같이 동시에 띄워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의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는 미국과 위대한 지도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미국 자유시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